춘향전은 신분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인데요. 사랑에는 국경도 없다고 했던가요? 순수하고 애절한 성춘향과 이몽룡의 러브스토리 춘향전은 국경을 뛰어넘어 지금으로부터 140여 년 전 한류 문화의 원조로 사랑받았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사람들이 춘향전을 만나고 춘향전을 알렸는데요. 인문클래스 시즌2 오늘은 춘향전을 만난 일본인 이야기를 하면서 K한류의 주역 춘향전의 흔적을 만나보겠습니다.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온나라 인문학센터와 함께하는 우리 주변의 살아있는 이야기를 쉽고 다양하게 즐기는 인문클래스 시즌2 오늘은 슬기로운 역사학자 전주대학교 인문콘텐츠대학 역사콘텐츠학과 이정욱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주대학교 인문콘텐츠대학 역사콘텐츠학과에서 문화와 콘텐츠를 가르치고 있는 이정욱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지난 시간에 2회에 걸쳐서 세계 속의 춘향전 그리고 일제강점기의 춘향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네. 오늘은 춘향전 마지막 시간으로 네. 그 전후 1945년 이후 네. 일본에서의 춘향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K 콘텐츠 한류 문화의 시작을 알린 춘향전과 관련된 사람들, 이 춘향전을 통해 운명적 만남을 가졌는데요. 안타깝게도 모두 돌아가신 분들이었어요. 이번에 소개할 인물들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분들인가요? 예, 맞습니다. 네. 현재 80세 고령에도 불구하고 예. 연극 배우로 활발히 하고 있는 사사키 아이 선생님이십니다. 네. 도쿄에 있는 극단 문화자의 지금 대표로 계시는데요. 네. 제가 최근 관련 언론 기사를 살펴보니 네. 선생님은 올해만 3편의 연극에 참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화가 이중섭을 다룬 김의경 원작의 김수진, 제일 한국인입니다. 네. 김수진 연출의 길 떠나는 가족에서 일본인 아내로 지금 연극 무대에 서고 있습니다. 야, 우리나라에도 이순재 신구 이 배우께서는 90이 넘은 상태에도 90이 가까워졌나요? 아무튼 고령의 연세에도 이 현역 배우로 활동하고 있잖아요. 80세 노령임에도 불구하고 관객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는 일본인 배우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사사키 선생이 대표로 있는 문화좌는 어떤 극단인가요? 예, 문화좌는 1942년에 네. 도쿄에 설립된 그 신극 극단이고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중심이 돼서 극단을 설립을 했고 현재 사사키 선생님이 2대 대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은 뭐 당연히 일본의 그런 주제를 다룬 극도 하지만 제일 한국인을 다룬 작품들도 지금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극단은 2012년하고 13년에 한국에 방문을 해서 경주에 있는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일본인 그 여성들이 살고 있는 경주 나자레원을 방문을 해서 공연도 하고 있습니다. 했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 80년 이상 한자리에서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니까 참 부럽기도 하고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제 춘향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극단 문화자와 춘향전은 어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예, 문화자는 1947년, 그리고 72년, 그다음에 73년, 그다음에 같은 해 8월에 총 4회에 걸쳐서 춘향전을 연극으로 상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자가 처음으로 춘향전을 공연한 것은 해방 후인 이제 47년 8월 16일부터 31일까지인데요. 45년 3월에 도쿄에 미군의 그 대공습이 있고 나서 극단이 이제 화재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활동의 무대를 만주로 옮겨서 패전을 맞았고 이듬해인 46년에 다시 도쿄에 와서 극단 활동을 했는데 요 첫 작품이 이제 춘향전인 거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공연은 그 당시 일본에 살고 있던 제1본 조선민주청년동맹이 주최를 했어요. 그 당시는 아직 조총련이나 민단의 그런 구분이 없던 시기여서 제1한국인이 하나로 뭉쳐서 일본에게는 패전이지만 우리 민족에게는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된 해방 기념
공연으로 성사시킨 작품이 춘향전입니다. 와. 당시 공연 포스터를 보면 조선 고전극의 대표작, 예. 본격적 상연, 밝고 아름다운 조선 고전극 중 대표작, 어. 문화자의 야심적 상연, 네. 이런 그 문구들을 통해서 네. 극단이 전후에 심혈을 기울여 만든 야심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야, 아니 일본은 패전이고 한국은 광복이고 이 기념비적인 날에 맞춰서 춘향전을 일본의 극단 문화좌가 공연을 했다니까 시대가 많이 변하긴 한 것 같아요. 예, 예. 그것도 제일 한국인의 힘으로 공연했는데 아니, 공연하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좀 예. 제약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 일본은 이제 패전 이후 공습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네. 곧바로는 문화 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네네. 연극 배우 같은 경우는 뭐 좀 배우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되고 무대 장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걸 최소한으로 해서 아버지가 연출을 맡고 네. 어머니가 춘향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네. 그리고 1972년에 같은 극단이 상영한 춘향전에서도 예. 딸인 사사키 아이 선생님이 춘향전을 맡은 거죠. 아하. 그래서 모녀가 모두 춘향을 연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아버지가 춘향전을 연출하고 어머니와 딸이 춘향 역할을 맡았고, 자 교수님이 춘향전으로 논문을 쓰시고 또 일본을 방문해서 만난 분들의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요. 이곳 문화좌에도 방문을 하셨겠죠? 예,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자는 30년 동안 그 춘향전을 4회에 걸쳐 공연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 예상대로라면 관련 자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직접 극단에 연락을 해서 찾아가서 극단 대표님을 뵙고 네.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연세가 좀 지긋한 분이 계셨고요. 네.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춘향전 자료가 아마 창고에 있을 거다. 예. 근데 그래서, 네.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자료가 있을 거라고만 했지 누구도 그 자료의 존재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원과 함께 창고에 찾아갔습니다. 창고를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우리. 네, 교수님. 그렇죠. 지난번에 창고에서 보물과 같은 예. 자료들을 찾아내잖아요. 예. 그 먼지가 끼어 있지만 정말 찾아내면 정말 보석과 같은 그런 그렇죠. 자료들이 아주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찾아간 것이 2012년이기 때문에 극단이 한 70년의 역사 중에서 정말 그 많은 자료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일이 찾다 보니까 춘향전이라고 쓴 그 상자가 종이 상자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상자에는 총 4회에 걸친 춘향전 공연 사진, 포스터, 전단지, 그 다음에 공연을 하면 반드시 회계 자료. 필요하죠. 회계 자료가 있는데 그것까지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갑자기 자료에 대한 욕심이랄까요, 사명이랄까요. 그래서 어렵게 말을 꺼냈는데 기꺼이 자료 대출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음도 참 큰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음 본 외국인인데 그것도 무료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게 허락을 해주신 거죠. 그맘때 제가 그 일본의 한 대학 도서관에서 1938년 춘향전 공연 사진을 소장하고 있다고 해서 직접 찾아가서 열람을 하고 스캔 이미지를 제공받았는데 그때 스캔 이미지 한 장에 5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사사키 아이 선생이 제공해 주신 자료 덕분에 교수님께서 인문 클래스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잖아요. 저희도 사사키 아이 선생님과 또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춘향전과 관련 있는 인물들을 쭉 소개해 주고 있는데 앞서 춘향전 연극 공연의 춘향역을 맡은 배우 이 사사키 아이 선생 그리고 춘향전 대본을 집필한 스가미 다다시 선생과 연출가 세키 기요시 선생도 교수님이 직접 만나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 춘향전의 흔적을 일본에서 찾고 관련 인물들을 만나고 또 춘향전 이야기를 나눈 소감은 어땠는지 중간에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직접 세 분을 모두 만나 뵀는데 이분들의 본인들의 연극 인생에서 시작 지점에 춘향전이 있었고 무대의 희열을 평생 간직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신의 나라의 작품도 아닌 한국의 작품인 춘향전. 세 분 모두 무라야마 토모요시의 제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않을까. 저는 이제 전공자 입장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고 세 분 모두 춘향전 작품을 다시 해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이미 이제 두 분은 돌아가셨고 그렇습니다. 이제 사사키 아이 선생님 한 분 남으셨어요. 예. 솔직히 이분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학교 교육을 통해서 알고 있던 춘향전이 전부였는데 네. 당연히 한국인이라고 하면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 고전 작품이 세계적으로 얼마나 훌륭한지를 절실히 계기가 됐습니다. 네. 춘향전을 연극 연출로 대본으로 배우로 또 다양한 형태에서 활동하는 분들을 통해서 우리 춘향전의 흔적을 찾는 재미가 참 쏠쏠합니다. 이번에는 춘향전과 어떤 인연이 있는 인물일까요? 예. 지금까지는 연극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오래된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네. 춘향전이 이제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새로운 형태로 좀 만들어집니다. 오, 뭘까? 그래서 추리 소설가 니시무라 쿄타로가 2006년에 집필한 예. 토스가와 경부 해협을 건너다 춘향전 이야기라는 작품인데요. 오, 네. 니시무라는 2020년에 돌아가셨는데 네. 60여 년 동안 619권이라는 방대한 양의 추리소설을 집필을 했고 와. 누계 발행 부수가 2억 부에 이를 만큼 일본을 대표하는 작가입니다. 엄청난 사람이구나. 예. 그래서 일본 작가 중에 7년 동안 세금을 가장 많이 낸 작가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현재도 일본의 지상파, 위성 채널을 포함해서 네. 방송 프로그램에서 365일, 네. 24시간 어느 채널에선가는 이 작가의 원작이 드라마나 영화로 방송될 정도로 대표적인 작가입니다. 야, 이 문학 작품이 사실 요즘에 잘 안 팔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팔렸다고 하는 거는 대단한 작가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예. 근데 일본 최고 추리 소설 작가가 춘향전에 관심을 가지고 작품 속에 춘향전을 그렸다고 하니까 상당히 좀 고맙기도 하고 좀 설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예. 그 니시무라 작가의 주인공은 항상 그 토스가와 경부입니다. 네. 경부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경찰 계급 중에 네. 경감 정도 되는 계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작품은 일본의 도쿄의 한 지역의 맛집이 축제죠. 네. 맛집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분도 이제 주인공이 가기만 하면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군요. 예. 그래서 네. 이 경부가 네. 끈질긴 조사를 통해서 다음 사건의 장소는 한국의 남원, 그것도 춘향제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발견을 하고 네. 경부가 직접 남원에 춘향제에 참여해서 사건을 해결해 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줄거리는 여기까지만. 그렇죠. 예. 또 스포일러가 되면 안 되죠. 더 이상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좀 나중에 한번 이렇게 좀 구매해서 좀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작품을 위해서 정말 또 많은 또 춘향의 이야기를 전해준 니시무라 작가 참 감사하기도 하고 또 열정이 대단하기도 합니다. 그 혹시 니시무라 작가는 춘향전 외에 한국 관련 작품에 관심을 보였던 적이 있나요? 예. 그 많은 작품 중에 한국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 딱 두 작품인데요. 네. 아까 춘향전 작품이 하나, 그다음에 또 한 작품이 그 2009년을 시대적 배경으로 해서 한국의 특사로운 일본 요인을 암살하기 위해서 KTX를 점거한 테러리스트를 쫓는 KTX를 쫓아라. 입니다. 그래서 니시무라 작가의 한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느낄 수 있는 작품입니다. 네. 그래서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본에서는 두 작품 모두 영상으로 작품화되지 못했고 우리나라에서도 두 작품이 아직 번역이 안 된 상태입니다. 번역이 안 됐어요. 아쉽네요. 일본 최고의 추리소설 작가인 니시무라의 작품이 빨리 번역돼서 책으로 읽고 영화로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추리소설 말고도 춘향전을 만화로 그린 일본인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인물일까요? 예, 이번에 소개해드릴 일본인은 클램프라는 만화 그룹입니다. 예. 클램프는 오사카, 교토 등 칸사이 지역 출신 4명의 여성 만화가가 1989년에 결성한 만화 창작 그룹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만화 매니아들은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두 현재 50대 중반으로 여전히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또 만화가 유명해요. 예, 그래서 결성한 지 얼마 안 된 92년에 신춘향전을 단편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춘향전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우리 민족의 역사적 아픔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건너간 수많은 조선인,
네. 우리 한국인들이죠. 그래서 그 후손들이 지금 일본 전국에 살고 있는데 네네. 특히 오사카 지역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음. 4명 모두 어렸을 때부터 제일 한국인 친구가 있었고 예. 한국의 음식인 김치, 삼계탕 등을 먹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계탕 같은 경우는 일본 영화나 그런 작품 속에 예. 한국을 보여주는 가장 일반적인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한국의 음식과 함께 춘향전이라는 작품을 알게 되었고 이후 자신들의 작품으로 구상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좀 궁금한데요. 제일 한국인 친구를 통해서 춘향전을 알게 되고 발표한 신춘향전.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예. 그 신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신춘향전이라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고전 춘향전의 내용을 큰 줄기에서는 따르지만 네. 세세한 부분에서는 그거에 맞추지는 않았습니다. 좀 각색했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고려라는 나라에 연이라는 마을이 있고 네. 이곳에 악덕 관리와 아버지보다 더한 아들이 백성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 제1의 마법사를 어머니로 둔 14살의 춘향은 마법을 사용해서 이들 부자를 혼내준다는 그런 내용이죠. 네. 그래서 춘향이는 계급사회의 부조리를 폭로하고 평등을 주장하는 무술의 달인이자 네. 귀고리를 무기로 사용하는 정의의 사도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춘향이가요? 예. 그래서 반면 이제 몽룡은 네. 우리나라에서는 몽룡이 이제 주인공 역할을 하는데 예. 몽룡은 떠돌이 나그네로 이렇게 전국을 돌면서 네. 그 지역의 별미라고 하면 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식탐가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좀 많이 다르긴 하구나. 예, 일본적인 좀 가미가 많이 되죠. 네, 이거 마치 그 일본의 어떠한 직장인이 네. 식탐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고독한 미식가라는 예. 작품처럼 약간 그려지는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하네요. 예. 마법을 쓰는 춘향, 식탐가 몽룡. 뭔가 좀 일본다운 요소가 들어간 춘향전인 것 같습니다. 신춘향전에 특이한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일까요? 예. 그 세 가지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드리면 예. 원작에는 없는 현재의 그런 재미 요소, 네. 그 다음에 그런 젊은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환타지 만화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다는 점입니다. 예. 그래서 마법사의 주문이라던가, 근데 이 주문을 보면 저는 예. 도저히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글로 된 주문입니다. 한글이에요? 원작 만화에 보면 네. 다른 부분은 다 일본어로 돼 있지만 예. 요 주문할 때는 반드시 한국어로 쓰여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한번 보면 네. 릴령사시 항주동경 미류수 삭경 해신자박 도저히 무슨 뜻인지 도저히 모를 정도로 아마 주문이니까. 예,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모릅니다. 예. 두 번째로 보면 만화 인물의 의상이라던가 놀이개, 예. 장신구 등이 아주 세밀하게 그려졌다는 점입니다. 그래요? 철저하게 사전 조사를 한 후 그려진 것 같고요. 그래도 좀 한국적인 요소를 정확하게 집어넣은 거죠? 예, 그런 부분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그렸습니다. 왜 그러잖아요. 그 일본 만화가가 예. 한국적인 요소를 그린다고 하지만 예. 일본의 색깔을 입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 만화가는 그러지 않다는 거죠. 원작 전체가 다 컬러가 돼 있지는 않고 네. 앞에 표지 정도만 컬러로 돼 있는데 네. 그 부분을 보면 우리의 그런 전통 그 색감을 그대로 살렸습니다.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네. 그래서 이런 만화 속의 춘향의 캐릭터를 그대로 피규어로 만들어서 판매를 했고 그다음에 춘향의 복장으로 코스프레한 젊은이들이 거리에 등장할 만큼 파급력이 아주 높습니다. 실제 저도 도쿄 하라주쿠에서 네. 이런 복장을 한 한복을 입고 복장을 한 그런 젊은이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셋째로는 사회를 바라보는 작가들의 비판의식이 돋보이는 장면이 아주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번역은 제가 한국어로 한 번역인데요. 네네. 예를 들면 춘향이 부조리한 사회를 향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모두가 평등하지 않아. 세상은 신분이 낮은 자가 힘들든 죽든 상관 안 해. 태어날 때 이미 운명은 정해졌어. 예. 양반집에 태어난 자는 한평생 양반. 하지만 평민으로 태어난 자는 살 권리가 없어. 똑같은 인간이기에 그들에게 대들여도 괜찮다고 생각해. 그래서 현재 우리 사회 현실을 대변하는
말이기도 해서 통용될 만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도 하네요. 예. 네. 마법을 사용할 때 외치는 한글 주문, 뭐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기회가 된다면 작가들한테 한번 좀 물어보고 싶네요. 예. 무슨 뜻입니까? 라고 이렇게. 예, 저도 직접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신춘향전 만화 작품 외에 또 클램프의 한국, 춘향전과 관련된 다른 활동도 있나요? 예. 그 만화 제작 활동을 하면서 멤버 4명이 네. 함께 처음으로, 그러니까 성공을 한 거죠. 음.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갔는데 네. 그것이 이제 한국입니다. 야, 이분들이 진짜 한국을 너무 좋아하는구나. 예, 사랑하고. 그래서 어린 시절에 그 제1한국인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된 춘향전, 네. 그리고 작품을 그리면서 많은 정보를 일본에서 얻었을 걸로 생각되는데 이들이 첫 한국 여행에서 한국의 음식, 그다음에 한복 등 전통 문화를 포함해서 우리 문화의 진 면목을 보았고 네. 이는 다른 작품에도 그대로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2006년에는 네네. 한국 팬을 위해서 해외에서는 첫 번째로 팬 사인회를 서울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말로 번역된 만화 쯔바사, 날개 정도의 뜻이 되는데 네네. 쯔바사에도 다양한 세계의 나라들이 나오는데 신춘향전에 나왔던 연희국과 춘향이가 등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만화 팬들 사이에서는 클램프 월드라 할 만큼 한일 양국의 젊은이뿐만 아니라 세계의 매니아층들을 형성해서 네.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데 만화를 통해 우리의 고전 춘향전을 알리고 있습니다. 와. 아마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도 말이죠. 이분들에게는 우리가 뭐 표창 정도를 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나라의 캐릭터를 전 세계에 이렇게 파급하고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좀 고무적인 일이기도 하고 예. 뭔가 좀 아쉽기도 합니다. 우리가 좀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예. 네. 자, 춘향전과 관련된 사람들 다양한 장르에서 이 춘향전을 알린 일본인들을 만나봤는데요. 이 한국 춘향전이 K 콘텐츠 한류 문화의 시작을 알린 작품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끝으로 교수님, 이제 다음 1시간이 더 남아 있긴 하지만 예. 이제 춘향전은 오늘이 마무리가 되는 거잖아요. 예, 마지막입니다. 네, 마무리를 하는 입장에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예, 그 시간 관계상 소개해줄 인물이 더 많은데 좀 안타깝습니다. 네.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계속 자료가 늘어나는데 좀 줄여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안타깝지만 좀 간략하게 이제 몇 분만 더 소개시켜드리면 일본 최고의 가수였던 에리 치에미는 춘향을 자신의 콘서트에서 단골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 일본의 총리까지도 에리 치에미의 춘향전 공연이야말로 한국 교류의 가교가 될 수 있다고 극찬을 했습니다. 와, 이 정도로. 예, 실제로 1972년 9월에는 배우가 김포공항을 통해서 직접 한국에 와서 남원에 오려고 했는데 그때 폭설로 인해서 오지는 못하고 같이 온 스텝이 직접 가서 그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제1한국인 이세인 오페라 가수 전월선은 제1한국인의 아픔을 음악으로 이겨냈다고 했고 그 작품이 춘향전이었다고 했습니다. 현재도 한일 양국에서 우리 고전 작품인 춘향전, 심청전을 오페라로 만들어서 음악을 통해 한일의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 문화자의 사사키 아이 선생님은 춘향전 공연 경험을 통해서 춘향전을 하고 난 이후에 일본에 이렇게 많은 제1한국인이 있었는데 올바른 역사를 배울 수 없었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올바른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헤이트 스피치 같은 창피한 일이 일어납니다. 라고 하셨고 헤이트 스피치는 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이나 혐오 발언을 말하는 단어로 일본에서는 제1한국인에 대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역사관을 또 알고 계시네요. 예. 그래서 선생님은 오래전부터 뭔가 작품으로 올바른 역사를 알릴 수 있을까 고민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제가 선생님을 인터뷰한 지 11년이 지났는데 아버지가 연출했고 어머니가 춘향역, 자신이 20대에 연기했던 춘향을 한국에서 꼭 다시 연기하고 싶다고 하셨던 선생님이 이제 80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춘향전을 일본에 알리고자 했던 많은 일본인이 이제 한 분, 두 분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춘향의 본고장 남원에 오셔서
춘향을 만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합니다. 이분들이 꼭 오셔서 예. 남원에서도 일본에서 했던 그 공연을 예, 한번 해주는 것도 정말 큰 의미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겠네요. 예. 네, 교수님이 또 그 역할을 중간다리에서 또 잘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네, 춘향전을 사랑하는 일본인들이 춘향의 고장 남원을 찾는다면 정말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참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온나라 인문학센터와 함께 우리 주변에 살아있는 이야기를 쉽고 다양하게 즐기는 인문클래스 시즌2 춘향을 만난 일본인 이야기로 함께한 이 슬기로운 역사생활 전주대학교 인문콘텐츠대학 역사콘텐츠학과 이정욱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